새롭게 희망을 써내려갈 미국의 심장, 캘리포니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화마가 모든 것을 삼키려 했습니다. 한때 풍요와 기회의 땅이라 불렸지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수없이 상처 입고 수없이 무너졌던 곳이라고. 언론은 연일 비극을 전했고 세계는 안타까움 속에 말했습니다. 저 땅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사람들은 버텨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고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으며 절망 속에서도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다시 세상을 뜨겁게 감동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계는 말합니다. 가장 경이로운 회복력과 인간애를 보여준 곳이 바로 여기라고. 이제부터 그 이유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 존슨. 27, LA의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밝고 활동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물 구조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버려지고 상처 입은 동물들을 돌보며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곤 했죠. 하지만 퇴근 후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오면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보호소 소장 마리아가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으로 사라를 불렀습니다. 사라, 잠깐 이리 와볼래? 아주 특별한 게가 있어.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사연이 좀 안타까워. 그곳에 단군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유서 깊은 진돗개 혈통을 가졌지만 기준 미달이라는 냉혹한 판정 속에 안락사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조되어 태평양을 건너온 개였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낯선 냄새로 인해 단군이는 작은 격리실 구석에서 온몸으로 불안과 경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류에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 사회성 부족, 훈련 적응력 낮음 같은 부정적인 평가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문제견이라는 낙인이 찍힌 듯 했죠. 사라는 조심스럽게 단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검고 깊은 눈동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강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녕.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 여긴 이제 안전해. 동료들은 단군이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낼 듯한 경계심,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불안감. 그는 그저 다루기 힘든 외래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달랐습니다. 단군이의 눈빛에서 그녀는 강렬한 생명력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느껴왔던 바로 그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귀한 개라고 하던데 어쩌다 저런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데려오긴 했지만 저 상태로는 입양이 쉽지 않을 거야. 며칠 더 지켜보고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단군이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그의 임시보호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친 모습은 동정심보다는 부담감을 먼저 안겨주었으니까요. 사라는 매일 단군을 찾아가 조용히 말을 걸고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단군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아주 조금씩 사라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 단군아, 한국은 어떤 곳일까? 내 고향은 아름다운 곳이었니? 나는 아주 가끔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그때 사라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단군이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서로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장님, 단군이는 제가 임시 보호할게요.
마리아는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라, 정말 괜찮겠어? 저 아이는 보통 개들과는 달라.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괜찮아요. 아니, 괜찮을 거예요. 저 아이 눈을 보면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저도 단군이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그렇게 상처 입은 영혼과 버려진 존재의 위태로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견이라 불린 한국의 진돗개 단군이와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평범한 미국 여성 사라. 이들의 만남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올지 이때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작은 아파트에 온 단군이는 여전히 구석에서 낯선 모든 것을 경계했지만 보호소의 철창보다는 조금 더 숨쉴 공간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사라는 작은 한숨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단군아. 우리 잘해보자. 단군이는 대답 대신 사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주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사라는 그 안에 숨겨진 작은 호기심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단군이와의 생활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사라는 단군이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에 그의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단군이의 행동은 종종 사라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창밖에 한 점을 몇 시간이고 응시하거나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군아, 뭐가 보이는 거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사라가 아무리 창밖을 살펴봐도 그곳에는 평범한 도시의 밤 풍경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뒷마당의 특정 구역을 맴돌며 앞발로 땅을 파헤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흙냄새를 맡고 마치 땅속에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라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저것이 진돗개라는 한국 토종계의 특별한 본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의 진돗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용맹함, 충성심, 그리고 뛰어난 감각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진돗개가 주인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구했다는 일화들은 사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군이의 알 수 없는 행동들 뒤에도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옆집 중년 여성 낸시가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사라의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사라 씨, 제발 저게 좀 어떻게 해봐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서 우리 가족 전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저러다 사람이라도 물면 어쩔 거예요?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커뮤니티에 정식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낸시 아주머니. 단군이가 아직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최대한 주의시키고 훈련도 시켜볼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낸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획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겠어요. 이 동네는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사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단군이가 불안한 듯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단군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밤중의 기척은 그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사라는 단군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지만 사나운 동양계, 시끄러운 문제견이라는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물보호소의 마리아에게까지 이 문제가 전달되었습니다. 사라, 정말 미안하지만 이웃들의 민원이 너무 심해.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단군이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지만 이대로라면 보호소 규정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정식 입양처를 찾지 못하면 다시 센터로 보내야 할지도 몰라. 안 돼요, 소장님.
단군이는 나쁜 개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을 뿐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꼭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제발요. 마리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내 진심을 알지만 현실이 너무 어렵구나, 사라. 집으로 돌아온 사라는 절망감에 휩싸여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단군이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때 기적처럼 단군이가 조용히 다가와 사라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주는 명확한 위로와 교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단군이의 체온이 사라의 슬픔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단군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단군아, 내가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우린 할 수 있어. 사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군이의 특별함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진돗개 훈련법과 행동 교정에 대한 정보를 찾아 공부했습니다. 단군이의 알 수 없는 행동들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힘들었지만 사라의 마음속에는 단군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단군이야말로 그녀의 공허했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쳐 잠든 사라의 곁을 단군이가 조용히 맴돌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친구처럼. 그들의 불안했던 동거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캘리포니아 남부의 하늘은 극도로 건조하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산불 위험 최고 단계를 경고했고 소방 헬기가 쉴 새 없이 상공을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라의 아파트, 단군이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창가에 붙어 서서 바깥 공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려는 듯 코를 킁킁거렸고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단군아, 왜 그래? 또 안 좋은 예감이 드는 거야? 나도 왠지 오늘은 공기가 너무 탁하고 뜨거운 것 같아. 단군이는 사라의 말에 더욱 격렬하게 창밖의 특정 방향. 아직 뉴스에서는 어떤 징후도 보도되지 않은 인적이 드문 산악지대 너머 을 향해 코를 쳐들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낮고 다급한 경고성 지짐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에 알 수 없는 행동들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 그날 오후 단군이의 행동은 단순한 불안을 넘어선 절박한 경고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라가 느끼기에도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하게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지만 너무나 희미해서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단군이는 마치 눈앞에 거대한 불길이라도 보는 것처럼 창문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으로 달려가 앞발로 문을 미친 듯이 긁으며 다급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소란이 아닌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알리려는 듯한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단군아, 진정해. 무슨 일이야, 대체. 단군이는 사라의 옷자락을 이빨로 살짝 물고 문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의 그 특정 방향을 번갈아 가리키며 더욱더 강하고 절박하게 짖었습니다. 사라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군이의 눈빛과 행동은 단순한 흥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쪽이야. 지금 당장 저쪽에 알려야 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처럼. 사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의 행동. 하지만 단군이의 새까만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절박함과 확신은 사라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알았어, 단군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사라는 동물 구조단체 동료이자
지역 소방서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데이빗에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빗, 나 사라야. 혹시 지금 북부 산악지대 쪽에 무슨 상황 아는 거 있어? 우리 집게 단군이가 지금 거의 미친 듯이 그쪽을 향해 짖고 있는데 혹시 작은 산불이라도 시작된 건 아닐까 해서.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데이빗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산불? 글쎄,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라. 내 개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 워낙 건조해서 작은 연기나 냄새에도 개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 아니야, 데이빗. 이번엔 정말 달라. 평소랑은 비교도 안 돼. 제발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 줄 수 없을까?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하잖아. 데이빗은 사라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아는 순찰팀에 한번 연락은 해볼게. 근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냥 해프닝일 가능성이 99%니까. 사라는 초조하게 거실을 오갔습니다. 단군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며 경계를 풀지 않고 간헐적으로 낮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데이빗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고 사라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단군이의 행동을 또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자책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라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데이빗이었습니다. 데이빗,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이야? 데이빗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사라, 너의 단군이가 맞았어. 믿을 수가 없어. 방금 순찰 헬기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는데 내가 말한 그 북부 산악지대 너머 아주 깊은 계곡 안쪽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관측됐대. 아직 초기 발화 단계인 것 같은데 문제는 바람 방향이야. 지금 산타아나 강풍의 전조가 보이고 있어서 만약 저 불길이 강풍을 타면 상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거야. 사라는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단군이가 맞았던 거야? 맞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야, 사라. 내 개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 지역은 워낙 인적이 드물어서 초기 발견이 거의 불가능하거든. 단군이 덕분에 우리가 최소 몇 시간, 어쩌면 하루를 벌었을지도 몰라. 지금 즉시 최고 등급 비상 대응팀이 출동할 거야. 너의 단군이 정말 대단한 녀석인데. 사라는 전화기를 든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단군을 바라보았습니다. 단군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사라의 발치에 엎드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해냈다는 듯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단군아. 모두가 문제견이라 불렀던 결함 있는 혈통이라 낙인 찍었던 바로 그 단군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던 거대한 재앙의 씨앗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필사적으로 경고했던 존재가 사라는 단군을 끌어안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경외감까지. 다음 날 지역 뉴스 헤드라인은 일제히 기적적인 초기 발견으로 대형 산불 위기를 넘겼다는 내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와 특별한 감각을 지닌 개의 활약이 간략히 언급되었지만 단군이의 이름이나 사라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군이의 비범함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공식적인 평가는 여전히 냉정하고 회의적이었습니다. 사라가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마리아조차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한데, 사라.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단군이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야. 어쩌면 정말 대단한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고. 우연이 아니에요, 소장님. 저는 봤어요. 단군이의 눈빛을.
그건 단순한 우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절박함이 아니었어요. 단군이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어요. 사라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단군이의 능력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속에서 단군이는 더 이상 문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알 수 없는 행동들 속에 어쩌면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과의 깊은 교감 능력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믿음. 그 믿음은 사라의 마음속에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머지않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시련과 함께 세상을 뒤흔들 엄청난 기적의 서곡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사라는 단군이의 특별한 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진돗개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한 유명 진돗개 혈통보존센터 소장의 강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라면 단군이의 특별함을 알아봐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라는 용기를 내어 강연장을 찾았고 강연이 끝난 후 어렵게 소장에게 다가가 단군이의 사연과 최근의 산불, 감지 사례를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소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가씨, 진돗개는 용맹하고 충성스럽지만 그런 초능력 같은 건 없습니다. 아마도 그 개는 우연히 냄새를 잘 맡았거나 혹은 아가씨가 너무 감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센터는 수세대에 걸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순수 혈통 진돗개의 우수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통 진돗개의 품격과 기준에 맞지 않는 개체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오히려 진돗개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개는 우리가 이미 부적격으로 판정한 개체입니다. 더 이상 환상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전문가에게서 들은 답변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사라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함, 비정상, 명예실추.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단군이의 특별함은 그저 주인의 착각으로 단군이는 다시 한번 기준 미달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단군이 안의 가능성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좁은 기준이라는 틀 안에서만 세상을 재단하려 할 뿐이었습니다. 사라가 무력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오자 단군이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하찼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나는 당신만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 단군아.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너를 믿어. 넌 분명 특별한 아이야. 내가 꼭 세상에 보여줄 거야. 세상의 냉대와 전문가의 외면 속에서도 사라의 믿음은 오히려 불타는 오기처럼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문득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전 아버지가 한국 소방관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국 소방관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서툰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sharing your courage and wisdom. Korean spirit never gives up. 당신의 용기와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정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문구가 사라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단군이의 그 알 수 없는 강인함과 특별한 감각도 바로 이 한국인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까? 사라는 자신도 모르게 단군이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안개처럼 희미한 실말이었지만 사라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이의 비밀을 풀고 그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 그리고 그 사명감을 시험할 거대한 운명의 폭풍이 바로 그들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잔인했습니다.
하늘은 연일 잿빛으로 물들었고 공기는 숨막히는 열기와 건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화약꽃처럼 작은 불씨 하나에도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남부 전역을 감돌았죠. 그리고 단군이는 그 보이지 않는 파멸의 전조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단군아, 또 안 좋은 예감이 드는 거야? 나도 왠지 오늘은 숨쉬기조차 힘든 것 같아. 단군이는 사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더욱 격렬하게 창밖을 향해 지저댔습니다. 이전의 작은 산불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고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향해 거대한 재앙이 임박했음을 피를 토하듯 알리려는 것처럼 지저댔습니다. 그날 오후, 결국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LA 북동부 산타모니카 산맥 깊은 계곡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때마침 불어닥친 지옥의 바람, 산타아나 악마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긴급 재난 경보. LA 북동부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산타아나 강풍을 타고 인근 주택가로 맹렬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아파트 창밖으로도 지옥도처럼 검붉은 연기 기둥이 하늘을 향해 무섭게 치솟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있을까요? 공포와 혼란이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도로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는 피난 차량들로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버렸고 하늘은 짙은 재와 유독가스로 뒤덮여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 진력처럼 어두컴컴했습니다. 사라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최소한의 비상용품만을 챙겨 담은 배낭을 둘러맸습니다. 그리고 단군이의 목줄을 잡고 함께 이 지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단군아, 이리 와. 어서 밖으로 나가야 해. 시간이 없어. 하지만 단군이는 평소와 달리 사라의 다급한 부름에도 불구하고 목줄을 완강히 거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이 아닌 아파트 뒷베란다 쪽 창문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며 앞발로 유리를 긁어댔습니다. 단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거긴 막다른 곳이야. 어서 이쪽으로 와야 한다고. 단군이는 사라의 애타는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뒷베란다 쪽 창문만 바라보며 더욱 필사적으로 지저댔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쪽 길이 아니야. 내가 아는 길이 있어. 나를 믿어. 라고 온몸으로 절규하는 것처럼 계속 지저댔습니다. 단군이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에 사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화염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매캐한 연기는 그녀에게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파트를 뛰쳐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사라는 일단 단군을 강제로라도 끌고 현관문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지축을 흔드는 듯한 굉음과 함께 아파트 바로 앞 도로변의 거대한 가스관이 폭발하며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현관문이 뒤틀리고 아파트 복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맙소사! 단군아! 덕분에 살았어. 절체절명의 순간 만약 단군이의 본능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현관문으로 나섰더라면 사라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군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의 알 수 없는 감각, 그의 필사적인 몸짓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군이가 가리키는 뒷베란다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풍을 타고 날아온 불쏘시개들이 사방에 새로운 불씨를 뿌리면서 그들이 선택한 탈출로마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더 치명적인 위협이 그들을 덮쳐왔습니다. 바로 유독가스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시커먼 유독성 연기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기침을 해댔고 사라도 급히 옷으로 입과 코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단군이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지며 심하게 캑캑거리고 온몸을 비틀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아, 왜 그래? 숨을 못 쉬겠어? 정신 차려, 단군아. 단군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검은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충혈되었고 강인했던 몸은 종이장처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찼던 단군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진돗개의 뛰어난 후각은 때로는 예민한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되어 단군이의 생명을 앗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화마가 뿜어내는 유독가스는 단군이의 섬세한 호흡기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문턱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절규하며 단군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주변은 온통 혼란과 공포 그리고 절규하는 사람들뿐 아무도 그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사라의 눈앞으로 과거 아버지를 잃었던 그 끔찍한 화재 현장의 기억이 잔인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또다시 내 눈앞에서 소중한 존재를 잃을 수는 없어. 단군아, 제발 눈 좀 떠봐.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제발. 사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단군이는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마치 생명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완벽하게 뒤덮여 한 줄기 희망의 빛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처절한 외침만이 지옥 같은 화마 속으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그녀의 절규만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사라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심한 감기에 걸려 끙끙 앓던 자신에게 할머니가 해주셨던 응급처치가 기억났습니다. 향이 강한 허브 오일을 손수건에 묻혀 코에 대주시면 신기하게도 막혔던 코가 뚫리고 머리가 맑아졌던 어렴풋한 기억 말이죠. 지금 그녀에게는 약초도 허브 오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아침에 가방에 넣어두었던 작은 페퍼민트 캔디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사라는 미친 듯이 배낭을 뒤져 페퍼민트 캔디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캔디 여러 알을 으깨어 자신의 젖은 손수건에 문지른 후 단군이의 코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단군아, 제발 이 냄새라도 맡아봐.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를 봐. 단군아. 페퍼민트의 강하고 싸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군이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지더니 희미하게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윽고 가늘게 떨리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단군아. 오, 맙소사. 정신이 드는 거야? 살아있었구나. 정말 고마워, 단군아.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페퍼민트의 강렬한 향이 유독가스에 마비되었던 단군이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그의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극적으로 다시 지펴 올린 것입니다. 사라의 할머니, 그리고 어쩌면 한국의 오랜 민간의 지혜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단군이는 여전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강렬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특정 방향 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았지만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외딴 계곡 쪽을 향해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단군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러나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특정 방향을 향해
낮고 다급한 짖음을 터뜨렸습니다. 딴구나. 저쪽에 아직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느끼는 거니. 단군이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라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고도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해. 저들을 구해야 해. 시간이 없어. 사라는 더 이상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군이의 비범한 능력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감각을 넘어선 무언가 신성하기까지 한 예지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단군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군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여전히 지옥처럼 불타오르는 화마와 질식할 듯한 유독가스를 뚫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위태롭고도 불가사의한 여정을 멀리서 그러나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프리랜서 PD, 마이클이었습니다. 그는 산불 현장의 참혹함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애를 기록하던 중 한 여성과 개 한 마리가 모두가 탈출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불길 속으로 주저없이 걸어 들어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제정신인가? 아니, 저게는 뭔가 달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따라가 봐야 해. 단군이와 사라는 마침내 화염과 연기로 뒤덮인 한 외딴 계곡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산불로 인해 유일한 진입로가 막히고 통신마저 완전히 두절된 채 고립된 작은 노인 요양원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까지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고 창문 안쪽에서는 희미하게 사람들의 다급한 기침 소리와 구조를 요청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 아직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불길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이미 거대한 화염과 뜨거운 열기로 이글거리는 쓰러진 나무들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소방 구조대가 온다 해도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최악의 상황. 바로 그때 단군이가 다시 한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군이가 요양원 건물 주변을 미친 듯이 맴돌며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건물의 한쪽 벽면 앞에 섰습니다. 겉보기에는 수풀로 뒤덮인 평범한 바위 절벽처럼 보이는 곳이었죠. 앞에서 멈춰 서서 하늘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그곳의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단군아, 거기 뭐가 있는 거니? 왜 그래? 단군이는 사라의 옷자락을 이빨로 물고 그곳으로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여기를 파야 해. 이 안에 길이 있어. 어서. 라고 온몸으로 절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이클 PD와 함께 그들의 뒤를 쫓아온 한 노인이 단군이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갑자기 숨을 멈추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저명한 민속학자이자 고대 한국의 동물 관련 설화와 기록을 평생 연구해온 박진태 교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초청 강연차 방문했다가 이 믿을 수 없는 기막힌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저게는 놀라워. 저 행동은 말이 안 돼.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저게는 단순한 진돗개가 아니야. 저건 전설로만 내려오던 개 같아. 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군이가 왜 그러는 거죠? 박진태 교수는 흥분과 경외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게는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땅의 기운을 읽고 숨겨진 길을 찾는다는 신견, 혹은 땅속 만리를 내다본다는 천리안을 가진 개의 특징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후각이나 청각을 훨씬 뛰어넘는 거지. 땅속의 미세한 진동, 공기의 밀도 변화, 심지어 수맥이나 안반 속에 숨겨진 고대의 동공까지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어.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고대 한국의 영물. 그 한국의 센터에서 말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 땅 파기, 특정 장소, 응시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신성한 능력을 발현하기 위한 전조 증상이었던 거구나. 그 옹졸하고 편협한 기준이라는 것이 이 위대한 아이의 경이로운 재능을 하찮은 결함으로 치부해버린 것이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단군이의 결함이라 불렸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사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성하고도 경이로운 능력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혈통보존센터가 그토록 무시하고 외면했던 단군이의 다름 속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박진태 교수의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한국인의 정신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그리고 단군이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군아, 내가 옳았어. 우리가 반드시 길을 열어야 해. 사라는 주변에 있던 불길에 고립되었다가 겨우 현장에 합류한 몇몇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단군이가 가리킨 곳을 미친 듯이 파헤치도록 절규하며 독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주저하던 사람들도 사라의 절박하고도 확신에 찬 모습과 저명한 노학자의 떨리는 증언, 그리고 마치 신들린 듯 땅을 파헤치며 길을 안내하는 단군이의 경이로운 행동에 압도되어 하나둘씩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도구와 맨손으로 돌과 흙을 미친 듯이 파헤치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수풀과 흙더미에 완전히 묻혀있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광산 시절에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까맣게 잊혀진 낡고 좁은 지하 비상 대피 터널의 입구가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터널은 놀랍게도 요양원 건물, 지하 보일러실과 직접 연결되는 유일무이한 생명의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길이야. 드디어 길이 열렸어. 세상에 정말로 길이 있었어. 기적이 바로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단군이의 천리안과 같은 신비로운 감각, 그리고 사라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믿음이 만들어낸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단군이는 주저없이 가장 먼저 어둡고 좁은 터널로 뛰어들어갔고 뒤이어 소방관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PD의 카메라는 이 모든 숨막히고도 경이로운 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담아냈고 그의 영상은 기적적으로 일부 복구된 비상위성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경악과 감동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이클 PD의 생생한 다큐멘터리 영상은 유튜브와 각종 SNS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사라와 단군이의 용감하고도 헌신적인 행동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낌없는 찬사와 경배를 보냈죠. 결함 있는 혈통이라 낙인 찍혔던 한국의 진돗개 단군이는 하루아침에 미국의 수호신, 살아있는 기적, 신의 사자로 불리게 되었고 평범했던 미국 여성 사라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진정한 용기를 발견한 시대의 영웅으로 거듭났습니다. 저희 센터는 단군이의 신성하고도 위대한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편협한 기준으로 그의 무한한 가치를 폄하했던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전 세계인들과 사라 존슨 씨 그리고 무엇보다 위대한 영웅견 단군이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단군이는 진돗개의 자랑을 넘어 전 인류의 자랑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진돗개의 다양성과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한국 토종견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연구하고 전 세계에 알려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단군이의 이야기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무한한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협함을 통렬히 반성한 혈통보존센터는 단군을 대한민국 국견을
넘어선 세계의 영웅견으로 공식 추대했고 진돗개의 우수성과 한국 토종견에 대한 자부심이 국내 외적으로 하늘을 찌르듯이 한층 높아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죠. 사라 존슨 씨, 그리고 우리의 영웅 단군아. 당신들의 믿을 수 없는 용기와 숭고한 헌신,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가장 아름다운 교감은 절망의 잿더미에 빠졌던 우리 미국 국민 모두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과 기적의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자유의 메달은 미합중국 국민 전체의 영원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작은 표시입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영웅을 넘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사라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단군이와의 기적적인 여정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사명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군이와 함께 미 연방 재난관리청 FEMA 산하 최정예 특수 인명 구조팀의 명예 팀원이자 정신적 지주로 위촉되어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군이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름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어쩌면 세상을 구원하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별함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진심으로 보듬고 조건 없이 믿어줄 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아버지께서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한국의 오랜 지혜와 단군이의 위대한 정신이 저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하고도 영원한 유산입니다. 사라와 단군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K-스피릿과 K-미스터리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초인적인 용맹함과 신비로운 지혜,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과 따뜻한 인간에는 전 세계인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뜨거운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죠. 단군을 모델로 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사라의 감동적인 회고록은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단군이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단군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피워낼 수 있을 거야. 이 상처 입은 땅도,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버려진 별이라 여겨졌던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서로의 빛을 알아보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밝고도 찬란하게 빛나는 희망의 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단군이와 미국의 여성 사라가 함께 써내려간 이 기적의 대서사시는 우리 모두에게 엄중히 묻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고 신비로운 세계는 없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가장 평범하고도 연약해 보이는 존재들 안에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이해와 사랑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머나먼 이국 땅에서 온 결함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작은 생명. 아무도 그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저 문제견으로 치부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인한 정신과 숨겨진 지혜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기어이 희망의 불씨를 지펴 올렸습니다. 세계는 때로 편견과 오해로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죠. 단군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겉모습이나 정해진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특별함,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생명의 존엄성과 교감의 위대함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험난한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끈기와 지혜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빛나는 용기와 헌신, 그리고 따뜻한 연대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흐름을 만들어내는 나라. 작은 몸짓 하나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나라를 다들 꿈꾸고 있는 것이겠죠. 한국의 정신이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드리는 감동 전파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샘솟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